안녕하세요, 제우입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캐주얼 브랜드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캐주얼 브랜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코데즈 컴바인, 에스크, 카파는 그 당시에 캐포츠라고 처음에 출발을 했어요. 지금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남성복에는 관심이 없었고 여성복에는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메가 트렌드가 캐주얼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캐주얼 시장에서 탑을 찍어보자, 그런 마인드로 캐주얼 브랜드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캐주얼 시장에서 탑을 찍고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초이스, 선택. 저쪽을 창고로 쓸 예정이고요, 이쪽을 지금 사무실로 쓸 계획입니다. 여기가 전에 자전거 피팅이랑 트레이닝 장비 판매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지금 보시면 고무 바닥이라 냄새가 좀 올라와서 일할 때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고무 바닥 덜어내고, 그냥 계획은 그렇습니다. 간단한 인테리어 정도? 이 고무 바닥을 밑에 본드로 붙여놨어요. 그래도 이렇게 본드 자국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까야 되지? 패션을 전공하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분명히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럼 저희가 취업을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크게 기업형, 소규모 브랜드, 그리고 수출 벤더, 프로모션, 이렇게 크게 나눌 수도 있고요. 여성복이라든지 남성복, 그리고 캐주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소규모 브랜드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그럼 기업형 브랜드에는 여성복, 남성복, 캐주얼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아웃도어 브랜드, 골프 브랜드 등이 있겠죠. 소규모 개인 브랜드에는 이 컬렉션을 하는 컬렉션 브랜드, 도메스틱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주로 무신사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커버낫이라든지 비바 스튜디오, 디네댓, 이런 브랜드들을 도메스틱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브랜드, 그리고 개인 브랜드 중에서도 여성복 브랜드, 남성복 브랜드, 캐주얼 브랜드가 있겠죠. 이 브랜드 외에 성향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수출형 벤더와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수출 벤더는 OEM이나 ODM으로 제작해서 납품하는 형태의 기업인 거죠. 프로모션에도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모션은 이 브랜드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그런 형태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모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이 좀 있어요. 이 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게 되게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들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프로모션에 대한 이 잘못된 편견은 좀 저는 개선돼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크게 네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또 예외로 해외 브랜드에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제가 이 첫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장 어떻게 됐든 일을 해야 되니까 어디든 취업을 해요. 시장 브랜드가 됐던 도메스틱 브랜드가 됐던. 근데 이 사람들은 최종 목표는 여기야. 근데 여기 취업을 하게 돼요. 이런데 생판 모르는 아웃도어나 골프에 취업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브랜드는 만약에 예를 들어 남성복이야. 이력서를 막 여기저기 내다가 취업은 돼서 취업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가 목표한 브랜드가 이 남성복인 경우에 이렇게 다시 자기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될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일단 발만 담그면 갈 수는 있어요. 왜냐고요? 제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희박한 경우고, 그러니까 보통 브랜드에서 경력차 디자이너를 뽑을 땐 자기 복종 안에 있는 경력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예외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전체 지금 메가 트렌드가 스트릿이나 캐주얼이다. 그러면 남성복이나 여성복에서 그런 라인을 하나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 캐주얼이나 잘 나가는 스트릿 브랜드에서 사람을 영입을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로. 하지만 이거는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최종적으로 어떤 브랜드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을 하시고 취업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할 브랜드를 놓고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내가 취업하는 브랜드에 있어서 돈과 명예냐 아니면 좋아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돈과 명예는 초봉이 얼마인지, 남들이 알아봐주는 브랜드인지, 대기업인지 이런 거에 포인트를 준 부분이고,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잘할 수 있는 브랜드 이런 부분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데 그 브랜드가 대기업이고 돈도 많이 주는 브랜드면 베스트죠. 하지만 그런 브랜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희박할 거예요.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당장 받을 그 초봉을 중요시 여겨서 대기업이나 큰 회사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같이 시작하는 디자이너들에 비해서 초봉이 높겠죠. 그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는 호봉에 따라서 연봉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특히 대기업이나 큰 회사를 다니게 되면 연봉이 오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연봉과 대우를 높게 평가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긴 하죠. 그럼 좋아하는 브랜드를 선택했을 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당장엔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하지만 좋아하는 걸 하고 있으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게 되면 당연히 인정받게 되는 거죠. 디자이너는 팀장과 실장이 되면 연봉 테이블이 있다고는 하지만 인정받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죠. 능력이 곧 연봉입니다. 자, 그럼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일을 1년, 2년 하고 그만둘 일이 아닌, 어떻게 보면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옷이 좋아서 시작은 했지만 이게 일이 돼버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어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그게 일이 돼버리면 슬럼프는 당연히 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 선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 돈과 명예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큰 회사에 있을 때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큰 기업에 있으면서 그런 신입사원들을 많이 봤었잖아요. 그 신입사원들 중에서도 물론 안 그런 사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원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입사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뚜렷한 목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입사원들이 조금만 힘든 상황이 닥치면 손을 놔버립니다. 그냥 퇴사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다시 신입사원을 또 뽑아야 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튼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선택한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잘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잘할 수밖에 없는데 슬럼프가 올 일은 극히 드물 거예요. 만약에 슬럼프가 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면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일은 시간의 문제인 거지, 무너지거나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일을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될 성취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과 명예를 선택했을 경우, 그러니까 성취감은 어느 정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취감이 뭐냐면 일에 대한 성취감이 아니고, 나는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는 그런 성취감인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성취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성취감이 무엇인지 한번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경험을 한 것과 안 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성취감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돈도 중요하고,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자기를 보느냐도 중요하죠. 디자이너니까. 디자이너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되게 중요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일을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제이오였습니다. 차오.